한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간다라의 불탑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다라 지역도 이제 현재 지명으로 보면은 몇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타코트 지역의 불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코트에는 그 2세기경에 세워졌다고 하는 대사원인 타크트 이바히라고 하는 사원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그 산 언덕 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중앙 계단을 통해서 불탑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위쪽은 다 부서지고 아랫부분만 남아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중앙탑을 통해서 올라간 곳에 바로 대수투파의 이 기단부 쪽 아래쪽이, 탑신부 아래쪽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저렇게 홈통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걸 이제 감실이라 그러죠. 저기에 작은 부처님 상을 모시고 예배를 올리고 그럽니다. 아마 저 감실은 숫자를 맞췄다면 아마 108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숫자를 맞췄거나 그럴 겁니다. 꼭 거기에 맞췄다고 보기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탑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적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 혹은 탑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것, 조금 전에 봤다시피 탑이 위쪽에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저 자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원에서 본다면은 대웅전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엔 저처럼 탑이 모든 중심에 속하고 있었다. 간다라 지역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죠. 저 탑도 역시 인도의 복발탑을 그대로 아래쪽만 봤어도 그대로 본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아쇼카 왕 때 아마 탑을 씌웠으면 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타코트 지역에 이제 몇 개의 또 폭발형 탑이 제법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탑 앞에서 농부들이 농사 하고 하는 모습인데요.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밑에가 좀 허물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래쪽까지 어떻게 형태로 봐서는 아래쪽에 무슨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좀 많이 쉽게 내려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 위에 쪽이 이제 말하는 복발형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길쭉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는 아마 저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크샤와르 지방으로 가서 이제 불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간다라 불교는 2세기경에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 인도 쪽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이름입니다. 카니시카 왕. 이때 이제 이미 절정기를 간다라 불교로 맞이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 스님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7세기죠. 그래서 7세기경에 현장 스님께서는 이미 간다라 지역이 기울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상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 스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쿠산 왕조의 수도가 푸루샤푸라라고 하는데, 푸루샤푸라는 꽃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꽃의 도시인 푸루샤푸라가 있던 곳이 바로 현재의 페샤와르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카니시카 왕에 대한 전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날 카니시카 왕이 이렇게 거닐다가 양치는 소년 목동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치는 목동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 지역에 전해오던 전설이라고 그러면서 전해줍니다. 예언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바로 이곳에 나중에 카니시카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탑을 세우고 불법을 보호하고 널리 홍포할 것이다. 가니시카 왕이 소년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좀 깨림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른 탑 조성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탑을 다 세우고 나니까 갑자기 이 탑이 제 스스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본디는 이렇게 크게 안 했는데 제 스스로 높이가 120m, 그 다음에 탑의 기단부 둘레가 2.4km에 해당되는 커다란 동산처럼 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현장 스님의 굽었기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서유기에도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 그러면은 뭐 손오공 제주 피우는 재미난 이야기 뭐 이제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서유기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구법 편각이죠. 구법이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것도 이제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팔계 같은 경우는 이게 욕심 많죠.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 정신없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팔치정계, 8정계를 줄인 8계라는 법명을 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오공이 같은 경우는 이 꾀가 많아요. 꾀가 많아가지고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 할 때 이 불교에서 그 지혜롭다, 어리석다 할 때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게 제가 속아 넘어갈 때 불교에서는 그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게 제가 많이 속는 그러한 술수가 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공이라 이렇게 법명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 전체가 어떤 경우는 뭐 지명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마귀를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상황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지는 것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기는 방법이고 뭐 편안해지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서유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재미난 무슨 이야기 이렇게만 보니까 서유기를 통해서 별로 이제 큰 것을 못 느끼는데, 서유기 같은 거는 그 중국의 4대 기세 가운데 하나죠. 대단한 책입니다. 그 서유기 자체가.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걸 볼 때 고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재미있게 뭐 재밌다 이러고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왜 그것이 4대 기세가 되었는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을 저술한 분은 대단한 그 불법에 대한 통달함, 어쩌면 그 서유기 같은 경우는 저는 고성이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도 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전개해 놓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히 전설이냐? 예전엔 전설이라고 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페샤와르에 고대 불탑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대 불탑들은 상당히 거대한데 그 불탑트에서 소위 그 사리함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탑의 모습과 지금은 사리함을 보고 있는 건데요. 저 사리함 밑에 보면은 인물 같은 것이 돼 있죠. 위에는 삼존이고 밑에는 이제 근데 가운데가 카니시카 왕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명문이 있는데 명문에 바로 카니시카 왕이라고 명문을 새겨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 바로 카니시카 왕이 세운 그 전설로 전해 내려왔던 그 탑이로구나 하고 이제 전설이 실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다라 지역에 이제 탁실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탁실라 이 탁실라도 간다라 불교육 중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탁실라를 가다 보면 가까운 곳에 뭐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만은 이 허허벌판에 거대한 불탑이 복발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멀리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조그마한 무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주변에 비교될 게 없어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거대한 탑입니다. 예, 그런데 복발탑 상륜부가 이미 사라지고 없죠. 그러나 기단부 약간 뭐 파손된 것 외에는 그래도 양호하게 탑신하고는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탁신라에는 또 재미난 그 얘기가 있죠. 이건 뭐 실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탁신라를 그리스의 왕인 메다나 혹은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왕은 그리스 사람인데 불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스님들을 초청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교라는 게 서구적인 사고에서 그 참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때 초청을 받고 온 분 중에 이제 나가세나 스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나가세나 스님과 메난드로스 왕, 메다나 왕이 만나가지고 왕은 질문을 하고 나가세나 스님은 답을 하면서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 토론 후에 비로소 메난드로스 왕은 불교에 진정으로 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불교를 위하는 그런 왕이 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미린다 팡하, 미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이죠. 혹은 나선 비구, 나선은 나가세나 스님의 이름을 한자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나선 비구경, 똑같은 격입니다. 미린다 팡하 그러면 인도식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나선 비구경 그러면은 그것은 나가세나 스님 쪽에서 본 거고, 미린다 왕문경 그러면 미린다 왕이 질문했던 경이다,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여기 탁신라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탁신라에는 옛 사원유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해가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저와 같이 감실처럼 되어서 안에 부처님 상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저곳에서는 부처님 주변에 뭐 공약물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조각들이 그리스의 사람들 혹은 신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아마 그 간다라 미술이 처음 시작될 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다라를 떠나서 이제는 쿠차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차는 경전에 구자국이라고 나옵니다. 구자국. 그러면 구자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공부를 하신 불자리들은 탁 떠오르는 스님이 계실 거예요. 구자국 그러면은 바로 이 스님 때문에 이 구자국이 멸망지화를 맞게 되는, 말하자면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러면은 어느 스님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금강경 독송할 때 바로 번역하신 스님, 쿠마라지바 스님입니다. 이 쿠마라지바 스님은 바로 이 쿠차 왕족이십니다. 그래서 출가하셔가지고 유명한 고승이 되셨는데, 이 그 쿠마라지바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진왕의 부견인이 예광을 시켜가지고 구자국을 치게 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결국 쿠마라지바 스님께서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많은 경을 번역하시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현재도 쿠차시가 있습니다. 이 쿠차시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쿠차강 상류 동서강변에 아마도 그 지역 서역 최대의 불교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바시성이 있습니다. 그 수바시성에 지금 불탑, 복발탑을 보고 계신데요. 저 인근이 전부 다 옛날 수바시성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바시성을 7세기에 이제 방문했던 현장 스님께서는
불상과 불화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조성했다고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원 또한 지상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부분 폐허가 되어 있어서 옛모습을 뭐 우리가 상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복발탑이 그래도 하나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탑 안에서 채색된 사리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의 지금 보시는 저것이 이제 사리용기인데, 저기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뭐 하는 그러한 그 당시 구차 사람들의 모습, 생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리용기 가운데서는 희귀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구차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실크로드를 거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